독일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의 고독을 지켜주고 위로하며 경의를 표하는 것만큼 인간적인 아름다움은 없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만의 화려함보다 타인을 향한 다정한 온기를 나누며 오늘 하루를 가장 인간답고 성실하게 걸어내신 당신을 위해 따뜻한 사색의 문장과 영화음악으로 휴식을 선물하는 시간, 영화음악과 함께하는 장지연의 에세이 산책, 여러분의 다정한 글동무 장지연입니다.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는 무더위 속에서 우리는 저마다의 상처와 고단을 꽁꽁 싸맨 채 앞만 보며 걷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온전한 휴식은 마음속에 무언가를 더 가득 채우려 애쓰는 대신 꼭 찐 손을 풀고 시원한 여름밤의 바람길을 가만히 열어두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달게 불어오는 밤바람이 비워진 마음자리 위로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가장 깊고 따스한 온기를 마주하게 되니까요. 그 비워진 마음자리 위로 초록의 싱그러운 햇살을 들여놓는 여정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바람길을 따라갈 시간, 여름날의 무더위를 부드럽게 식혀줄 첫 곡 준비했습니다. 부모의 숭고한 사랑과 어떤 절망 속에서도 삶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인간적인 태도를 그린 영화이지요.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의 주제곡 니콜라 피오바니가 선사하는 찬란하고 따스한 멜로디 라비에타 벨라입니다. 마치 삶의 무거운 빗장을 스르르 풀듯 어우러지는 선율 속으로 오늘 우리의 아주 특별한 산책길 보폭을 맞추며 함께 감상하시죠.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들여다보기. 인간으로 태어나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를 욕망한다. 욕망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며 성장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기본이 아닐까. 본능에만 충실하다면 우리는 다른 동물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인간은 생각하고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며 결과를 손에 쥐고 기뻐하는 존재다. 작은 목표 하나를 이루면 더 큰 꿈을 꾸고 그것을 향해 다시 걸음을 내디딘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곧 성장이다. 그 성장은 나이와 상관없이, 직업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허락된 삶의 특권이라고 나는 믿는다. 요양보호사로서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본 적이 있다. 나는 왜 요양보호사를 하고 있을까? 돌아보면 요양보호사는 시대의 요구 속에서 태어난 직업이다. 주변을 보면 어린아이보다 노인이 훨씬 많아졌고 뉴스에서는 노인의 고독사가 심심찮게 다뤄진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장기 요양 서비스가 도입되었고 그 현장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숨쉬는 사람이 바로 요양보호사다. 세간에서는 그저 그런 직업으로 볼지 모르지만 3년 넘게 이 일을 해온 나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르신들과 부대끼며 그분들로부터 받은 사랑은 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고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분들을 노인이 아닌 한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똑같이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영혼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게 된 것이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요양보호사를 막 시작했을 무렵에는 갖가지 수모에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고 이 일 아니면 내가 못 먹고 사냐는 의구심이 든 날도 있었다. 퇴근길에 혼자 차 안에서 눈물을 삼킨 날도 있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일을 왜 계속해야 하나 싶어 멍하니 하늘을 바라본 날도 있었다. 그 시절에 나는 지쳐 있었다. 몸도 마음도. 하지만 요양보호사 4년 차인 지금 그때의 내가 낯설게 느껴질 만큼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그 변화의 뒤편에는 독서가 있었다. 노인에 관한 책을 읽고 배우고 생각하기를 거듭하면서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온전한 독립적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조금씩 생겨났다. 책 속에서 마주한 노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활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눈앞에 계신 어르신들의 목소리였고 지나온 삶의 무게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는 한 인간의 이야기였다. 그 눈이 생기고 나서야 비로소 이 일이 진짜로 좋아지기 시작했다. 지금도 노인 복지에 관한 관심은 식지 않았다. 틈틈이 평생교육원 포털에서 노인 관련 과목을 공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향한 준비도 조금씩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고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시대라는 말이 현실이 되었다. 그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몸과 마음을 건강히 다지고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돌봄을 드리는 일이다. 자격증 하나를 더 따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넓게 바라보고 더 따뜻하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공부를 계속하는 이유다.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의 남은 삶을 조금 더 따뜻하고 존엄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다. 요양원에서 일하다 보면 그 답의 실마리를 현장에서 직접 발견하곤 한다. 늘 졸음에 빠져 계시던 한 어르신이 있었다. 그분 앞에 앞치마나 수건 같은 작은 소일거리를 들였더니 눈빛이 달라졌다. 접고 개고 정리하는 동안 그분의 손끝이 살아 움직였고 얼굴에는 활기가 돋았다. 졸음 대신 집중이 찾아온 것이다. 우리가 그냥 해버리면 그만인 이 일을 어르신께 드리는 이유.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안다. 90세에도 내가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은 그 어떤 보약보다 강한 생의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그 작은 발견이 나에게는 단순한 요양 기술이 아니라 인간 존엄에 관한 깊은 가르침이었다. 무언가를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존재라는 감각. 그것은 나이가 들어도 몸이 불편해도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인간의 기본 권리가 아닐까. 그 권리를 지켜드리는 것이 요양보호사의 일이라고 나는 이제 확신한다. 난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 아플 만큼 아팠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한참 남은 건가 봐. 이 넓은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아무도 내 맘을 보려 하지 않고 아무도 눈을 감아보면 내게 보이는 내 모습 지치지 말고 잠시 멈추라고 갈 것 같지 않던 짙은 나의 어둠을 나를 버리면 모두 갤 거라고. 웃는 사람들 틈에 이방인처럼 혼자만 모든 걸 잃은 표정. 정신없이 한참을 뛰었던 걸까. 이제는 너무 멀어진 꿈들. 이 오랜 슬픔이 그치기는 할까. 언젠가 한 번쯤 따스한 햇살이 내릴까. 나는 내가 되고 별은 영원히 빛나고 잠들지 않는 꿈을 꾸고 있어. 바보 같은 나는 내가 될 수 없던 걸 눈을 뜨고야 그걸 알게 됐죠. 나는 내가 되고 별은 영원히
명품 보이스 액터 이지희님의 결고운 목소리로 김경화 작가님의 에세이 요양보호사로서의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를 만나보셨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OST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명곡 어른이었습니다. 가사의 첫 대목인 어떤 날, 어떤 시간, 어떤 곳에서로 아주 친숙하게 기억해 주시는 노래이기도 한데요. 삶의 무거운 고단함 속에서도 서로에게 낮게 기대어 마침내 버텨내는 평범한 영혼들의 위대함을 담고 있습니다. 낯선 자갈길 같았던 방황의 시간 속에서 타인의 아픔을 포근히 안아주며 자신의 내면을 한 송이 꽃으로 피워내고자 했던 한 사람의 정직한 기도가 선율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제 여기 스튜디오에 낯선 환경과 언어의 경계를 넘어 돌봄의 최전선에서 인간 존엄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새벽에 눈부신 문장들로 길어 올리신 작가님이 나와 계시는데요. 오늘 우리 산책길에 묵직한 돌봄의 서정과 성장의 기록을 나누어 주실 주인공 김경화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김경화입니다. 네, 우리 작가님 멀리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작가님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서 네. 20여 년 동안 살다가 한국에 귀화한 지가 한 20년 정도 되어가는 작가 김경화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럼 20년은 중국에서 사셨고, 이제 20년은 한국에서 사시면서, 그러면은,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탄탄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괜찮으셨어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네. 언어와 어떤 생활 모든 면에서 다 일치하지 않고 중국에서 살던 거하고 생각과 방향과 방식과 모든 것이 다 달랐기 때문에 네. 좀 많은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그랬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님은 평생 학습과 평생 도전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개인 저서, 공저 포함해서 무려 10권이 넘는 책을 내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예전에 이제 재외 동포로 지내시다가 그 대한민국에 귀화하신 그 여정 중에서 특별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때 당시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제 말로는 그때 당시에는 지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완전히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를 못했고 한국에 왜 왔는가 자꾸 의심이 가기도 하고 정체성 면에서도 많은 그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참으로 치열하고 외로운 길이었던 것 같아요. 지옥 같다라는 표현이 소름이 돋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렇게 방황하고 막막했던 시간 속에서도 글을 만나셨잖아요. 에세이를 통해서 나는 글을 쓰고 싶다. 내 삶을 직접 기록하고 글로 남겨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글을 만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람들이 우연히 말하는 걸 들었는데 네. 글을 쓰면 삶이 바뀐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삶을 제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삶을 바꿔야 했기 때문에 네. 글을 써야 될 것 같아서 시작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그런 마음들이 잘 들어가 있는 책이 바로 여기 이 책이죠. 이 책이 제목이 나는 책 쓰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였었잖아요. 그 중에서 자, 첫 번째 이지희 명품 보이스의 목소리로 작품이 소개되었거든요. 그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졸기만 하던 어르신께 가만히 작은 소일거리를 쥐어줬더니 손끝이 살아나며 생의 활기를 찾으셨다는 위라가
소개되셨어요. 그러면 매일 마주하는 돌봄의 현장에서 작가님이 목격하신 인간의 존엄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 요양원에서 일하는데, 네. 요양원 어르신들은 저희는 거의 다 치매 어르신들이에요. 네. 어떨 때는 그게 아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진짜 이해도 안 되고, 네. 생각도 할 수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을 존엄적으로 생각할 때, 네. 그분도 한 인격체이고, 또,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네. 마지막까지 존엄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명감이나 인간에 대한 존엄성에 대한 그런 깊은 사유가 없다면 하기 힘든 일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또 에세이 속에서 또 하나 또 제가 또 기억에 나는 게 그 기차역에서 할머니의 짐을 이렇게 잡아드리고 도와드리면서 나에게도 아직 누군가를 이롭게 할 친절의 힘이 남아있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하셨어요. 그런 면들이 요양소로서 일을 하는데 어떤 계기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 주변에는 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네. 제 눈길이 자연히 이 밖에서도 어르신들한테 쏠리고 있고 네. 그들에게 관심으로 다가가고 있고 그때 그 당시에 기차역에서 뒤에는 딸인 것 같았어요. 짐을 네. 두 손에 들고 있었고 네. 어르신은 내려오라고 하는데 쉽게 못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내밀었었고 내려오셔서 어르신이 또 고맙다고 인사를 해주시고 그때 너무 뿌듯했어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잠시 작가님께 노래 하나 선물로 해드리고 싶어요. 잠시 노래 한 곡 들으시면서 또 쉬어갈까요? 네. 네. 우리 작가님께는 오늘 어떤 노래를 들려드릴까? 이 노래가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의 고백 속에 담긴 현장의 땀방울과 맑은 온기가 마음에 잔잔히 스며드니 이 따뜻한 온기에 어우러지는 수려한 음악. 서로를 조용히 응시하고 마음에 소중한 기억을 새기는 일이 삶을 얼마나 깊게 만드는지 노래하는 서정적인 곡이 있어요. 드라마 호텔 델루나의 OST 중 태연이 부르는 그대라는 시 감상하고 오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그대를 보면 운명이라고 느꼈던 걸까. 밤하늘에 별이 빛난 것처럼 오랫동안 내 곁에 있어요. 그대라는 시가 난 떠오를 때마다 외워두고 싶어. 그댈 기억할 수 있게 슬픈 밤이 오면 내가 그대를 지켜줄게. 내 마음 들려오나요? 잊지 말아요. 지나가는 계절 속에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단 걸 아나요. 그저 바라보는 눈빛 그 하나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데 그대라는 시가 난 떠오를 때마다 외워두고 싶어. 그댈 기억할 수 있게 슬픈 밤이 오면 내가 그대를 지켜줄게. 내 마음 들려
꽃이 피고 지는 날이 와도 이것 하나만 기억해줘요. 그댈 향한 마음을 언젠가는 우리 멀어질지 몰라도 나는 그대라면 기다릴 수 있을 텐데 시간이 흘러도 내가 이곳에 서 있을게. 그대 망설이지 말아요. 그때가 오면 초록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기분 좋은 여름 저녁. 여러분은 지금 FM 96.3MHz 영화음악과 함께하는 장지연의 에세이 산책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돌봄의 영토 위에서 가꾼 단단한 영혼으로 매일 새벽을 깨워 문장을 쓰시는 오늘의 길동무 김경화 작가님의 서정을 따라 나란히 보폭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양보호사이자 수필가라는 두 가지 삶 속에서 건져올린 당당하고 눈부신 행복의 선순환을 담은 대표작입니다. 작가님의 저서 나는 책 쓰는 요양보호사에 담긴 속내를 역시 보이스 액터 이지희님의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서울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한 할머니가 기차에서 내리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계셨다. 딸인 듯한 분은 양손에 짐을 든 채였고 할머니는 혼자 좁은 발판 앞에 서서 망설이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손이 먼저 나갔다.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시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신 뒤 연신 고맙다고 하셨다. 주위 사람들은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지만 나는 요양보호사로 일하기에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다. 멀어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작은 흐뭇함이 차올랐다. 나에게 이런 작은 친절을 베풀 힘이 있구나. 돌이켜보면 그 힘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었다. 수백 번 어르신의 손을 잡아드리고 수천 번 눈을 맞추며 이름을 불러드리고 그 무수한 작은 순간들이 쌓여 내 몸 안에 새겨진 감각이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요양보호사가 무슨 자아실현이냐고. 그냥 기적이나 가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나는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단호히 말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 돌봄의 현장에서 매일 자기 내면을 갈고 닦으며 성장하는 사람이다. 세상의 화려함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 나는 그것을 이 일을 통해 얻었다. 요양보호사라고 할 이야기가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넘친다. 어르신들과 함께한 하루하루가 모두 한편의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들이 쌓여 글이 되고 책이 된다. 개인 저서와 공저를 합쳐 몇 권의 책을 펴냈지만 거기서 멈추고 싶지 않다. 살아가는 한 기록하고 싶다. 독서하고 글 쓰고 책을 만드는 것. 그것이 내가 평생 놓지 않으려는 또 하나의 욕망이다. 글을 쓴다는 것은 단순히 종이 위에 문장을 얻는 일이 아니다. 내가 만난 어르신들의 삶을, 그분들이 살아온 시대를,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한 내 성장의 기록을 세상에 남기는 일이다. 누군가 그 글을 읽고
노인을 다시 보게 됐다거나 요양보호사를 다르게 생각하게 됐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언젠가 자녀에게 내가 쓴 책들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면 내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스스로도 세상도 알게 될 것이다. 메슬로는 인간의 가장 높은 욕구를 자아실현이라 했다. 요양보호사로서, 작가로서 나는 지금 그 자아실현의 한가운데를 걷고 있다. 오늘도 새벽의 자리에 앉아 한 꼭지를 써내려가며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간다. 노인이 되어도 존엄한 존재로 살아갈 권리, 그 권리를 어르신들께 드리는 일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이 이 새벽 하나로 만난다. 어르신들이 나를 성장시켰고 그 성장이 다시 어르신들에게로 돌아간다. 주고받음이 아니라 함께 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행복하다. 매일 밤마다 와서 조용히 노래해줄게. 기억해줘. 내가 어디에 있든 기억해줘. 슬픈 기타 소리 따라 우리 함께 한다는 걸 언제까지나 널 다시 안을 때까지 기억해 줘. 눈을 감고 이 음악을 들어봐. 우리 사랑과 함께 난 네 곁에. 눈을 감고 이 음악을 들어봐. 우리 사랑을 기억해줘. 지금 떠나가지만 기억해줘. 제발 혼자 울지마. 몸은 저 멀리 있어도 내 마음은 네 곁에. 매일 밤마다 와서 조용히 노래해줄게. 기억해줘. 지금 떠나가지만 기억해줘. 내 사랑 변하지 않아. 우린 함께 한다는 걸 언제까지나 널 다시 안을 때까지 기억해줘. 눈을 감고 이 음악을 들어봐. 우리 사랑과 함께 기억해줘. 눈을 감고 이 음악을 들어봐. 우리 사랑과 함께 난 네 곁에. 눈을 감고 이 음악을 들어봐. 우리 사랑과 함께 난 네 곁에. 눈을 감고 이 음악을 들어봐. 우리 사랑을 기억해줘. 내가 어디에 있든 기억해줘. 슬픈 기타 소리 따라 우린 함께 한다는 걸 언제까지나 널 다시 안을 때까지 기억해줘. 눈을 감고 이 음악을 들어봐. 우리 사랑과 함께 기억해줘. 눈을 감고 이 음악을 들어봐. 우리 사랑과 함께 난 네 곁에. 눈을 감고 이 음악을 들어봐. 우리 사랑과 함께 난 네 곁에. 눈을 감고 이 음악을 들어봐. 우리 사랑을 기억해줘. 뮤지션을 꿈꾸는 소년 미구엘이 우연히 비밀스러운 죽은 자들의 세상으로 몸을 떠나며 진정한 가족의 사랑과 기억의 소중함을 깨달아가는 따뜻한 애니메이션이었지요. 영화 코코의 한국어 버전 엔딩곡 윤종신의 깊고 정성스러운 목소리로 기억해줘 듣고 오셨습니다. 작가님 방금 노래 듣기 전에 소개된 책
나는 책 쓰는 요양보호사입니다는 제목부터 참 당당하고 눈부십니다. 고단한 일터에서 땀 흘리면서도 이토록 깊은 직업적 자부심이 느껴지는 수필을 집필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요양보호사 하면은 네. 사회적으로나 뭐 요양보호사 자체에도 이 일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뭐 동료들도 그렇게 그냥 기저귀나 가는 그런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냥 그렇게 기저귀만 가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성숙되고 이런 마음으로 어르신들 좀 케어하고 싶어서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쓰시기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돌봄을 하면 그냥 가서 출근해서 퇴근했을 때요, 그 마음가짐하고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마음가짐이 일단은 제가 책을 쓰기 전에 네. 저는 이런 목차를 받았을 때 이런 내용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또 어르신들을 모실 때 책의 내용들을 일단은 다 글감으로 보게 되는 거죠. 어르신들이 일상적인 생활, 뭐 언어, 행동 이런 것들 다 글감으로 되기 때문에 네. 또 더 집중을 해서 어르신들을 관찰할 수 있고 또 책을 쓴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책을 썼기 때문에 또 그 내용에 맞춰서 또 어르신들을 더 행복하게 또 케어할 수 있다. 네, 글과 행동이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정성스럽고 이제 세밀하게 보살피도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군요. 삶이 네. 글이 되고 글이 또 삶이 되고. 네, 너무 멋지십니다. 정말 그 많은 동료분들에게 큰 위로와 자긍심을 준 문장들이었을 것 같아요. 책이 출간된 이후 주변 동료들이나 동울봄의 현장에서 작가님을 바라보는 시선, 혹은 환경적인 변화를 직접 실감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 방면에서 아주 실감 많이 했는 게 저희 동료 요양보호사들 보통 나이 보면 50대 중반, 뭐 60대 초반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는 지금 40대라서 지금 인생적으로 볼 때도 너무 좀 나이 차이가 있고 그 어르신들 돌보면도 그냥 돌보는 인간인 줄로 알고 이렇게 좀 낮게 보는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책을 쓰고 나서는 선생님들이 제가 나이가 어리지만 조금 더 존중해주는 그런 것도 느낄 수 있고 회사 뭐 원장님이나 뭐 관리 직원들도 아주 기뻐하시고 좀 그것을 키워주시려고 또 노력했던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정말 멋지세요. 지금 남들이 다 꺼려야 하는 일들을 하시면서 또 당당하게 그것을 당당하게 직업으로서 그리고 그걸 나의 치유뿐만 아니라 그죠? 그 어르신들을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치유하시면서 이 직업을 가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또 그 수많은 어르신의 그 마지막 동행이 되어 주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 수많은 어르신 중에 작가님의 마음에 가장 깊고 선명한 자국을 남겼거나 인생의 묵직한 가르침을 선물해준 눈빛이나 뭐 다정한 말씀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현재도 우리 저 요양원에 계시는 백세 어르신이 한 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어르신을 볼 때마다 너무 존경하는 마음이 지금 계속 우러나오고 있고 어르신이 100세인데도 인지가 아주 밝으시고 또 배려해 주시는 마음도 있고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고맙다는 말을 항상 많이 하시고 그게 지금도 계속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 100세 어르신이 그러면 그분은 이제 치매가 아니시고 정신이 온전하신 치매인데도 지금 인지가 그 정도로 할 때마다 고맙다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돌봄에 대한 인지는 있으셔서 항상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 가장 그 따뜻한 말이고 힘이 나게 하는 말은 그분들이
고맙다라는 그 말일까요? 한마디인 것 같아요. 네. 그냥 고맙습니다. 선생님 애씁니다. 이 말이 아유, 너무 네.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양본에 계시다 보면 그 환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보호자들까지도 케어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보호자분들은 또 어떻게 힘을 주시거나 또는 힘들게 하시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실까요? 저희는 요양원이라서 직접 보호자를 만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시설장님이나 뭐 국장님이나 이런 관리자들이 직접 그 면회하시고 뭐 상담하시고 저희는 오직 케어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돌발 상황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요양원은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없는 경우잖아요. 혹시 뭐 이거는 에피소드로 가장 당황스러웠던 에피소드 있으면 잠깐 나눠 주시겠어요? 최근에 네. 일어났던 일인데 네. 한 어르신이 치매 어르신인데 그 어르신이 저녁에 막 하루 종일 낮에부터 좀 산만하고 자꾸 내려오고 침상에서 이런 경우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저녁에도 저희들이 계속 가서 자리를 잘 해주고 이랬는데 교대로 들어가면서 제가 쉬는 시간이고 다른 선생님이 그 일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어르신이 낙상이 났었어요. 아이고. 낙상이 나는데 대퇴골 쪽으로 수술을 좀 했는데 네. 지금도 그 수술 자리를 보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 한 분 한 분들의 그런 안타까운 그 사연들, 그런 일들이 털 때마다 진심으로 자식처럼 마음 아파해 주시고 신경 써주는 그 따뜻한 마음이 오롯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그 작가님의 고백 속에 담긴 현장의 온도가 온 마음에 흩뿌려지는 것만 같았어요. 이번에는 작가님의 추천곡 한 곡 듣고 가고 싶어요. 제가 작가님 추천곡 하나 준비해 주세요 했더니 그 작가님이 굉장히 인상 깊게 봤다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가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저 대문호 톨스토이의 마지막 인생을 그린 그런 영화인데 네. 그게 지금 톨스토이의 마지막 인생인가 아마 제목이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네네. 그 영화에서 또 많은 흥미를 그 감동을 받으시고 또 힘이 되시고 위대한 작가가 위대한 글을 쓰고 인생에 많은 경험을 남겨주시는데 본인은 마지막 그 경우에 그렇게 자기도 선택을 하면서 스스로 선택을 하면서 마지막을 그 하는 영화인데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톨스토이의 마지막 인생의 메인 테마곡 작곡가 세르게이 예투센코가 선사하는 고결하고 서정적인 선율 로망스 감상하고 오겠습니다. 청량한 여름밤의 숲 내음이 주파수를 타고 흐르는 저녁, 여러분은 지금 장지연의 에세이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눈부신 가치를 읽어내신 김경화 작가님과 함께 향기로운 사색을 채우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최근에 돌봄을 넘어 인생의 마지막 문을 지키는 웰다잉 지도사 자격증까지 품에 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멈추지 않는 그 배움과 도전 정신이 참 경이로운데요. 앞으로 새롭게 그려가고 싶으신 꿈이 있으신가요? 네, 앞으로는 일단은 웰다잉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는 했는데 아직 그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호스피스 병동 같은데 근데 자원봉사를 좀 하고 그러면서 이론적으로도 강사가 될 수 있는 것을 좀 더 배우고 하여 웰다잉 지도사 강사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고 지칠 수 있는데 또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하시면서 또 그 준비하고 계시는 그 모습들에 제가 좀 감동이에요. 저는 뭐 하고 살았나 싶은데, 그 영화, 아까 우리가 들었던 톨스토이의 마지막 인생처럼 스스로 마지막 품격을 결정하는 그 존엄사가 떠오르기도 해요. 그 수많은 존엄의 현장에서 몸소 치열하게 고민하고 내리신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웰다잉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 사는 동안에는 이 순간을 살면서도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고 또 자신이 죽을 때까지 자신이 존엄한 존재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자랑스럽게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웰다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예. 죽을 때까지 온전한 주인은 나다. 내가 주인으로서 끝까지. 지금 그 장기 그런 거 기증하는 것도 있고 또 사전 연명 의료 이항서 그런 것도 있고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그런 것도 결정할 수 있는 것도 또 일종의 행복인 것 같기도 하고. 내 정신이 온전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 온전한 주인으로서의 나의 마지막까지 결정하는 것 그런 것을 꿈꾸고 계시는군요. 그 다가올 노화가 막연하게 두렵거나 매일 마주하는 삶의 무게 때문에 마음이 딱딱하게 지쳐버린 우리 청취자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인생의 가파른 언덕을 먼저 지나와 본 다정한 길동무로서 그분들께 꼭 건네고 싶으신 다정한 응원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50대, 60대를 사는 분들에게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50대, 60대면 어떤 사람들은 이미 할 것 없다, 다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50대, 60대라도 죽음을 생각하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눈빛을 마주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따스함이 저한테 전해지는 것 같아요, 작가님. 오늘 이렇게 그 구미에서 올라오셨어요, 그죠? 네. 이렇게 먼 길을 한달음에 저희 라디오 스튜디오까지 찾아오셔서 이 귀한 이야기를 아낌없이 털어놓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은 이제 요양보호사로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이게 소신껏 이렇게 이런 마음다짐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쩔 수 없이 밀려와서 돈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도 뭔가 위로의 말씀을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그런 경우를 봤었는데 보통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하는 말이 젊을 때는 공장에 다니면서 돈 벌고 공장에서 퇴직하면 그때 다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다시 일하면 일할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다 이거죠. 저는 돈보다는 요양보호사도 일단은 독서를 하고 글을 쓰고 자기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기 때문에 어르신을 바라보는 눈길도 달라질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행복함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을 행복하게 케어할 수도 있고 그냥
월급으로만 한다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 돈만 생각하면 너무 힘든 일이지만 그 안에서 이제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사명감이 또 갖고 일하다 보면 책임감. 예,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일하다 보면 우리는 요양사라는 직업은 인간의 존엄을 마지막까지 지켜내는 정말 위대한 직업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을 보면서. 네. 이제, 그, 마지막 소감 한마디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삶의 현장에서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은 아주 힘든 직업입니다. 제가 네. 책에서 말했듯이 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거의 극한 직업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네. 극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극한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를 우리 에너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긍정적인 마음이 가만히 있는다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노력해야 되고 또 그거를 위해서 어떤 꿈을 꾸고 이루고 성취하고 그거를 해야만이 그 네. 과정에서 그 긍정적인 마음들이 다 채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오늘 작가님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제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또 숙연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또 마음을 다 전해주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못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힘내라는 말씀 한마디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50대, 60대를 위주로 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네. 그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아, 네. 예, 50대, 60대도 늦지 않았고 꿈을 가지고 네.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어떤 것이든지 뭐 운동을 잘하는 사람 운동에 도전할 거고 글을 쓰고 싶은 사람 글을 쓰는데 도전할 것이고 뭐 자기 취미 있잖아요. 네. 그거를 좀 더 키워서 도전하는 그 성취감을 좀 맛봤으면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따뜻한 말씀과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가시는 길에 또 제가 또 마지막 곡 한 곡 소개해 드릴 거고요. 끝까지 글은 계속 쓰실 거죠, 작가님? 네. 글 쓰기는 평생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따뜻한 위로의 글을 많이 써서 또 많은 독자들과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작가님하고 마지막 인사 나눌게요. 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촉촉한 잔향과 애틋한 위로로 가득했던 에세이 산책,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오늘 김경화 작가님과의 만남은 인생의 가파르고 어두운 언덕에서도 매일 새벽 펜을 굳세게 쥐어잡고 타인의 아픔을 제 살처럼 돌보며 스스로의 삶을 눈부시게 세워낸 한 인간의 위대한 사색을 마주한 시간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외로운 방황을 뒤로하고 새벽이면 먼저 정갈이 일어나 긍정의 문장들로 스스로를 다독여 주던 작가님의 맑은 새벽바람, 그리고 소중한 이들의 고단한 하루하루를 묵묵히 보듬어 주던 뜨거운 돌봄의 현장, 그 애틋한 새벽의 기록들 속에서 우리는 애썼다, 참 잘 살아왔다 하고 서로의 어깨를 보듬어주는 든든한 위안을 전해받았습니다. 오늘 산책의 다정한 마침표는 매 순간 평범한 하루를 기적처럼 채워가며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을 온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남긴 영화이지요. 영화 About Time의 주제곡 앨린 쿨링이 노래하는 How Long Will I Love You 전해드립니다. 소란스러운 하루 끝에 음악을 가만히 듣는 것만으로도 나만의 고요하고 빛나는 안식의 우주가 찾아오듯 오늘 함께 나눈 사색의 마당 위로 따뜻한 치유의 선율이 가득 내려앉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How long will I love you? Long as stars above you. 지금까지 연출 요롱식, 구성 김나경, 진행의 장전이었습니다. How long will I
need you. As long as the seasons need to follow their plan. How long will I be with you? As long as the sea is bound to wash upon the sand. How long will I want you? As long as you want me to, and longer by far. How long will I hold you? As long as your father told you. As long as you can. How long will I give to you? As long as I live through you. However long you say. How long will I love you? As long as stars are above you. And longer if I